연계한 K-팝 페스티벌을 각국에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수만의 부동산 사업권 관련 욕망이 있습니다. 전혀 음악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 나무 심기 가사를 넣은 노래를 부를 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에스파 멤버들은 속상해서 울컥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SM 엔터테인먼트 이성수 공동대표가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를 공격했습니다. 쩐의 전쟁으로 시작해서 이전투구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요일에 마련하는 궁금한 썰명회. 오늘은 SM을 둘러싸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김영대 음악평론가 그리고 박시동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 어려운 일을 해야 됩니다. 경제와 문화, SM 하이브 사태를 경제와 문화 두 측면에서 경제만 하면 안 됩니까? 아무리 봐도 문화 소식이 아니라 예. 문화의 탈을 쓴 예. 주식 소식 아닙니까? 근데 궁금해요. 저기들 누구와 누구가 이제 한 지붕 아래 있습니까? 뭐 에스파와 또 누구요? 예. 뭐 르세라핌. 르세라핌이 이제 한 집안에 있는 겁니까?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자, 엔터업계에서는 음악계에서는 지금 이 사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김영대 평론가님? 뭐 예측 못했죠. 예. 그러니까 뭐 0%라는 건 없기 때문에 예. 하이브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뭐 이건 사실 오래된 뉴스입니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2년 전부터 이미 본격화됐던 이야기고 네네. 그 사이에 뭐 거의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한 번씩은 이름이 다 스쳐갔어요. 그렇죠. 뭐. 하이브, 뭐 카카오는 이미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고. 플레이어가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도 있었고요. 네. CJ랑은 뭐 CJNM. 네, CJNM이랑은 아주 구체적인 정황도 포착이 됐었고 거의 성사 직전 단계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렬된 이유가 있잖아요. 예, 근데 예. 그 결렬된 이유라는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CJ랑도 안 된 그 딜이 하이브랑은 될 거라고 안 봤던 거죠, 솔직히 말해서. 결렬된 이유 명확하다고 하셨는데 그 명확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 명확하다고 알려진 걸로 알려진 얘기죠. 아, 말을 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얘기. 뭐 이미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예. 결국에는 이제 이 내부적인 갈등도 그렇고 딜에서의 키도 뭐였냐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위상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것이 이게 이제, 컸던 거죠, 사실은. 예. 그것이 이제 양측이죠. 소위 이게 프로듀싱을 하는데 이수만 총괄의 프로듀싱의 권한이 어디까지냐가 그렇습니다. 하나. 그다음에 하나는 소위 돈과 관련돼서 이 수익을 이수만 총괄이 얼마나 가져가는 것을 언제까지 보장해 줄 거냐. 여기에 대한 사실은 딜이 핵심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경제적 관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 사태.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진흙탕 싸움에 들어갔는데 예. 오늘 이제 제일 방금 화제됐던 그 이성수 대표의 폭로가 사실은 하이브가 SM의 새 경영진 명단을 발표하는 날 동시에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이브가 법률 전문가, 뭐 회사법 전문가 이렇게 전문 경영진으로 구성을 해서 잘해보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주들한테 던질 때 네. 현 경영진 측에서 언론전으로 맞불을 놓는 상황까지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양측 모두 아직은 지분 매입 전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소액주주 등의 이제 협조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이제 여론전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고 이게 제가 볼 때는 한쪽이 완성할 때까지는 계속 이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계속 이어질 거다. 지금 이걸로 안 끝난다. 이건 안 끝났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뭐 이런저런 소스로 듣기에도 네, 이미 김영대 각자 평론가님. 예. 진영에서 갖고 있는 카드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한 혹은 네네. 상대 진영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뭐 나름의 뭐 예. 그게 폭로가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논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논리는 이제 어느 정도 제시가 됐는데 음. 이제 이성수 대표가 이제 이런 발표를 함으로써 약간은 이제 폭로나 그러니까. 혹은 약점을 들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게 있는데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팝콘 각이지만 예. 지금 개미 투자자들은 가슴을 졸이면서도 팝콘 각입니다. 지금 뭐 9만 원 했다가 12만 원 했다. 오늘 보니까 13만 몇천 원이더라고요. 확실한 거는 아직 남았습니다. 아, 확실한 뭔가 있어 지금. 김영대 평론가님 지금 뭔가 소식을 들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해야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경제적 관점에서 지금 요 사태를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박시동 평론가. 예. 사실은 어디서부터 끊어야 되냐면
그 온라인 파트너스라고 하는 행동주의 펀드가 있어요. 네. 쉽게 얘기하면은 주식을 사서 그 주주 자격을 얻은 다음에 그 회사에게 주주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주가를 띄워서 수익을 환원하는 그런 펀드인데 그냥 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경영에 개입을 해서 주식 가치를 더 높이겠다라는 게 그렇죠. 행동주의 펀드라는 거죠. 그 온라인 파트너스. 예, 온라인 파트너스가 그래서 SM 주식을 1.1%를 매입을 합니다. 네. 그리고 주주 제한으로 던집니다. 예. SM 그동안 장사 이따구로 한 거야 이러면서 음. 우리의 개혁 요구 사항을 받아라. 음. 근데 사실은 안 받을 걸로 봤거든요. 네네. 개혁 요구 사항 대부분이 이수만 씨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거나 그런 쪽이에요. 예. 그런데 전격적으로 SM이 그걸 온라인 받아. 파트너스의 요구 사항을 받는 걸 발표합니다. 네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놀라기도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네. 아, SM 대단하네. 어. 그리고 이수만 씨도 대단하네. 기득권 내려놓는 거야. 네네.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수만 씨께서 이제 뒤늦게 얘기하죠. 아니야. 그건 야합이야. 나 없는 새 벌어진 일이고 나 없는 SM의 미래는 없어. 라고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난 몰랐어. 가처분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아니, 이제 난 몰랐어. 그렇죠. 이랬던 거죠. 난 몰랐어. 내가 그 동의한 거 아니야.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네. 시장에서는 그럼 뭐지? 예. 현 경영진과 온라인 파트너스가 한패가 되고 이수만과의 싸움이 되는 건가? 그렇게 이렇게 생각했죠. 해서 이미 팝콘 가기 시작됐는데 근데 그 현 경영진이 처조카 뭐 해가지고 사실은 이수만 친인척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친인척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예. 두 분 지금 공동 대표가 이성수 씨, 타경주 예. 씨인데 한 분은 매니지먼트, 한 분은 A&R이라 해서 음악 제작 파트에서 네, 네. 반악부터 시작하신 분들이고 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뭐 이수만 씨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분이고 그 레거시를 누구보다도 잘 사실은 네. 끌어오신 분들인데 네. 뭐 이게 여기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전부 사실이라면 예. 그 이외에 어떤 의도도 없다면 예. 뭔가 이제 선택을 내린 거죠. 회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손절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현 경영진이 뭐 겉으로 보기에 그렇습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 손 경영진이 이수만 총괄을 손절을 하고 그렇죠. 이수만 총괄은 배신감에 부르르 떨면서 나는 그런 거에 동의한 적 없어. 라고 얘기를 거기까지가 했죠. 1차전이었는데 1차전. 그게 끝이 아니고요. 예. 그 1차전에서 이제 자본시장이 주목을 하기 시작했죠. 무슨 일이지? 라고 했는데 2차전이 발발하는 게 뭐냐면 기습적으로 그 현 경영진이 카카오를 통해서 삼자 배정 유상 증자를 발표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새롭게 카카오에게 우리가 신주를 발행해서 카카오 우리 회사에 들어오세요라고 해서 카카오가 순간적으로 2대 주주에 등극합니다. 네. 이게 이제 2차전인데 그러니까 있던 주식을 카카오가 산 게 아니라 그렇죠. 갑자기 새로운 주식을 확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쟁점이죠. 그래서 이수만 씨가 해외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급고 귀국을 해서 바로 소송이 들어갑니다. 카카오 3자 배정은 무효입니다라고 가처분으로 금지 가처분을 내죠. 배정 금지. 그래서 2차전을 보고 이제 팝콘 가게 더 터지는 거죠. 예. 아직 2차전 결론이 나지는 왜냐? 안 왔죠. 현 경영진과 온라인 파트너스 둘과 이수만의 대결이었는데 네. 현 경영진 온라인 파트너스 카카오까지 합쳐진 3대1 대결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한쪽 편이 현 경영진, 예. 그다음에 온라인 파트너스, 그다음에 카카오. 카카오가 유상증자를 받아서 그렇죠. 9만 원의 유상증자 했더라고요. 유상증자 받아서 한 편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수만 씨께서 이 3대1의 싸움을 어떻게 키워나갈까라고 궁금해하고 있는 차에 바로 이틀이 지난 2월 9일에 전격적으로 3차전이 발발하는데 예. 이수만 씨의 지분 14.8%를 하이브가 전격적으로 매입하는 그게 약 한 4,500억 1%를 남겼죠? 1% 남겼어요. 보니까. 3점 몇 프로가 남았는데 삼- 3.% 예, 사실은 15%를 안 넘기기 위한 거는 이제 그 공정거래 심사를 막기 위해서 예. 면하기 위해서 예, 독과점이라서 이거 기업 결합이 부결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 그래서 나중에 기업 거래 끝나면 풋옵션으로 매도하기로 했고 예. 어쨌거나 3차전은 하이브가 이수만 씨 지분을 인수하면서 예. 이제 현 경영진, 온라인 파트너스, 카카오 한 편과 이수만 하이브 한 편 이렇게 이제 진영이 완성됐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하이브는 사실 그쪽에 네이버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됐는데 그럼 양쪽 전쟁이 끝나야 정상인데 예. 어느 쪽도 아직 확실한 경영권을 잡은 건 아닙니다. 네. 이수만 씨 지분 해봐야 14%거든요. 네. 그래서 하이브가 추가로 25%를 더 매집하겠다라고 예. 공개 매수 선언을 하죠. 네. 그거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쟁점이 있고 음. 카카오는 아까 배정받은 신주 발행이 유효하냐 무효하냐의 쟁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네. 일반 주주들 보기에는 음. 누가 도대체 이 회사의 새 주인이 되는 걸까? 음. 그건 중요치 않지만
누가 되더라도 소수 소액 주주 지분을 추가 매집할 게 확실해 보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비싸게 사겠다고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쪽 원래 경영진 측의 논리는 우리가 SM 3.0이라는 새 플랜을 발표했고 예. 이대로만 된다면 지금 이 제시한 금액보다는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예. 근데 이게 그런 거죠.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이 원래 주식이 한 7만 원, 8만 원 하다가 카카오 유상증자 9만 원으로 하면서 주식이 한 번 올랐어요. 근데 하이브에서 갑자기 12만 원에 공개 모집을 하겠다고 네. 해버린 거죠. 이수만 씨 주식도 12만 원에 샀고 12만 원에 공개 모집하니까 9만 원대에서 12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서 야 받고 13만 원, 14만 원 하고 소위 지금 현 경영진과 카카오 측이 레이스를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개미들은 꿀잼각. 그래서 꿀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쟁점이 숨어 있는데 네네. 하이브가 이수만 씨 주식이 사실 그때 9만 원인데 12만 원에 샀다는 샀어요. 것은 예. 그동안 이수만 씨 지분 매입을 항상 하려고 할 때 쟁점이 여러 개 있는 게 그 중에 하나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얼마나 쳐줄 거냐인데 네. 30% 쳐준 거예요. 예. 쳐준 겁니다. 근데 경영권 프리미엄 쳐준 값으로 공개 매집을 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 이례적이거든요. 일반 주주에게는 예. 거의 이상에 가까운 음. 파격적인 제안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최대 주주한테 얹었던 프리미엄을 같이 얹어주겠다는 제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점이 끝날 줄 알았는데 13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이미. 이게 올라가는 이유는 그거를 뚫고도 카카오가 추경 매수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는 거죠.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위로 뚫고 간다. 위로 뚫고 간다. 둘 다 갑자기 포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큰일인데. 둘 다 갑자기 포기할 일은 절대 없을 것 같고요. 아 예. 그렇군요. 왜냐하면 결판은 3월 6일에 무조건 나게 돼 있습니다. 아 3월 1일 주총 때까지. 주총도 이게 좀 나고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어요. 예, 김영대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 타이밍으로 봤을 때 하이브가 과연 여기서 굳이 SM 저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SM이 물론 하이브 입장에서 하이브가 물론 큰 회사입니다만은 네. BTS를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컨텐츠가 다양하지는 않죠. 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그다음에 소스뮤직이 산하로 있으니까 르세라핌이 있고 예. 그다음에 어도어라는 또 그 독립 기획사가 있으니까 뉴진스도 있습니다만 네. SM은 일단 레거시와 그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분명히 탐날 수는 있는데 굳이 지금 타이밍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그게 지금 아주 미스테리가 좀 있었어요. 아, 굳이 하이브가 지금 왜 SM을? 네, 그것도 뭐 헐값에 산 것도 아니고 오. 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이수만 씨가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알기에는 다른 데는 팔아도 하이브한테는 안 판다. 하이브한테는 안 판다라는 말이 많았다는 거죠. 네. 그거는 뭐 이수만 방시혁 이 두 사람의 어떤 뭐 사이가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예. 그래서 약간 왜 이 타이밍에 굳이 하이브라는 질문은 계속 던지게 돼 있고 뭐 그게 그런다고 결론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죠. 아. 그래서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 이외에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당연히 작용했을 거다. 개입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말씀도 저희가 예. 박신홍 평론가님. 재밌게 듣고 있는데 예. 그 말씀에 앞선 그 경제적인 부분만 저희가 따로 떼서 보면 그 자본시장에 이런 격언이 있어서 이 그룹을 놓고 이 회사들을 놓고 예.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매물입니다. K-팝을 이끌고 있는 4대 기획사 있거든요. 예. SM, YG, JYP, 하이브. 어. 여기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매물입니다. 어. 그래서 격언이 있는 게 살 수 있으면 무조건 사라. 아. 원래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 그 4대 격언입니까? 심지어? 격언까지는 아니지만 예. 4대 기획사를 한번 보시면 예. 이수만, 양현석, 박진영, 방시혁 다 예. 아티스트 출신이거든요. 예, 본인이. 이게 더하기 빼기 잘하는 회계사나 변호사가 만든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유일무이한 어떤 감각과 인기, 카리스마로 키운 회사거든요. 어. 이게 대체가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전 지구를 호령하는 K-팝의 제왕들이거든요. 네. 돈으로도 만들 수 없고 이 제왕들이 의사를 바꾸지 않는 한 살 수도 없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나온다, 살 수 있으면 무조건 사라 이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이브하고 SM이 문화 그 엔터테인먼트 네. 측면에서 보자면 이 결합을 하면 네. 시너지가 생깁니까? 서로 레거시도 좀 다르고 주력 시장도 조금 뭐 다르다 뭐 이렇게들 분석하기도 하던데 시너지가 어떤 시너지들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SM을 어떻게 앞으로 다룰 거냐의 문제죠. 네. 그러니까 이제 SM이라는 거의 어떤 컨텐츠나 레거시나 색깔을 지우고 뭔가 완전히 새로 구성해서 제로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아마 좀 시너지가 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SM은 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4대 기획사라고 얘기하셨지만 유일하게 레이블 팬덤이 있는 회사예요.
공식적으로 그 표현이 있습니다. 스바라고 하는. 스바. SM의 바다라고 하는 명칭이 오. 있고 그들의 충성심은 대단해요. 그러니까 어. 어느 정도냐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 네. 하지만 이 가수도 언젠가는 뭐 그만둘 물론 수 나는 있지. 그만둘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레이블을 믿는 거죠. 내 취향의 가수를 또 만들어주고 또 만들어줄 거다라고 하는 굉장히 오랜 시간의 그 신뢰관계가 있거든요. 네네. 심지어는 이수만 프로듀서 개인을 추종하는 팬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이번 새로운 경영진을 추종하는 또 팬덤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 기획사랑은 좀 더 상황이 복잡해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하이브에서도 이거는 좀 다르기 어렵다라고 이미 뭐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뭐 그냥 그래서 그 하이브가 인수한 다음에 내놓은 메시지가 즉각적으로 내놓은 메시지가 물론 주식시장을 의식한 것이긴 하겠지만 네. 우리는 당장 이수만 프로듀서를 다시 데려올 그런 계약이나 이런 것도 없다. 계획도 없다. 우리는 많은 팬들에게 환영을 받았던 3.0의 기치를 뭐 이렇게 이어나가는 이어가겠다.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쨌든 SM이 갖고 있는 색깔을 존중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에 그걸 내놨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지금 이제 하이브 내 기획사들을 보면 소스뮤직이라고 있어요. 예. 근데 소스뮤직은 방시혁 그 프로듀서의 그 강하게 입김이 강하게 들어간 그 프로덕션이 있습니다. 근데 뉴진스가 있는 어드워 같은 경우는 민희진 대표가 굉장히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모델이 될 거냐는 거죠. 어쨌든 간에 SM 승빠들을 존중을 해야. 아니 걱정이 나섰어요. 그렇구나. 근데 오늘 방송 섭외가 예, 박시동 처음에 우리 평론가님. 신장식 진행자님께서 걱정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방금 우리 평론가님께서 그 문화적인 접근, 예. SM이 갖는 가치와 그 팬덤, 예. 그거를 다루기 어려웠기 때문에 민감할 수 있다는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자본시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죠. 관심이 없고 예. 저희들의 전망은 대부분 시너지는 커도 너무 크다.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지배적인 평가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런 엔터사들이 앞으로 성장하려면 레이블, 플랫폼, 솔루션인데 양쪽 시너지가 충분히 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다. 네네. 쉽게 말하면 그 정도로 전망해요. 네. 자, 8332님 계속 SM 얘기하니까 SM 노래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셔서 잠깐 이 노래 듣고요. 광고 갔다 와서 이 주제 조금 더 이야기 나오겠습니다. SM 소속의 엑소 Don't Fight the Feeling.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궁금한 썰명에 박시동 평론가, 경제평론가, 김영대 문화평론가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SM 하이브 사태.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가 어쨌든 12만 원에 공개 모집을 하면서 주가는 13만 원까지 13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관심은 이거죠. 카카오가 추격 매수하면서 주가는 더 올라갈 거예요. 카카오가 추격 매수하면 더 올라갈 거란 말이죠. 3월 초, 3월 며칠이죠? 그렇죠. 주총 때까지. 예. 주총 때까지. 서로 추격 매수랑 받고 레이스 이렇게 가느냐. 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향후 주가의 가장 큰 키는 카카오의 추격 매수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사견입니다만 예. 어제까지는 저는 명분이 없고 소송에서도 잘못하면 지고 시간도 없다고 봤어요. 아, 유상증자 예. 그 소송. 예,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9%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 네. 경영권 참여 목적이 없다고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런데 갑자기 추격 매수에 들어가면 이걸 뒤집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소송에서도 불리해지고 네네. 순환 논리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그 유상증자한 가격은 프리미엄 없는 가격이에요. 네네. 그런데 지금 하이브는 프리미엄을 얹어서 공개 매수를 제안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주주 가치를 희석한 9만 원에 들어온 2대 주주가 예. 주인 되겠다고 하면은 주주들이 볼 때는 더 자격이 없어 보이죠. 그렇죠. 주주 가치를 희석했다는 얘기는 예. 이게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시장에 주식이 더 많이 풀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물건이 더 많이 풀리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가들도 요 가처분은 이런 유상증자는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때만 하는 거거든요.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근데 그런 요건이 맞느냐에 대해서 법률가들이 보기에도 좀 물음표가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가 만약에 추격 매수를 한다면 결국엔 사겠다는 건데 네. 그러려면 조건이 있는 게 첫째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실패가 돼야 되고 그래야 지분이 남거든요. 남는 네네. 지분을 사야 되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소리 소문 없이 5% 정도 지분을 추가로 확보한 상황에서 예. 하이브의 실패 이후에 바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죠. 네. 소송 부담을 안고서라도. 네. 그래서 굉장히 희박하다고 봤는데 어제 판교점 특정 증권사에서 예.
대량 매입 주문이 나왔어요. 추경 매수에 징후가 포착됐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게 혹시 카카오의 은근히 추경 매수냐? 매집이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해서 예. 난리가 났었는데 아직 확인은 안 되고 확인은 있습니다만 안 됐는데. 그래서 씨앗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사견으로 볼 때 대략적으로 법적으로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지만 이런 징후라든지 그럼 카카오가 과연 9% 산 걸 다시 던질 것이냐 여기 손 털고 나올 것이냐라고 봤을 때 예. 너무 아까운 매물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자, 지켜봅시다. 카카오가 그런 징후가 판교 쪽에서는 포착이 됐다는데 일단 아니라고는 하는데 네. 만세를 부를 것이냐, 카카오의 추경 매수로 인해서 이 그 SM 주식은 더 올라갈 것이냐, 추경 매수하면 더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럴 것이냐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면 이 레이블들 간에 또는 기획사들 간에 이 연합 내지는 뭐 먹고 먹히는 관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얘기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스토리가 더해졌기 때문에 이걸 네. 굉장히 우리가 신기한 눈으로 보고 리얼타임으로 있죠. 지금 보고 있는 예, 거지만 예. 큰 호흡에서 보자면 결국 음반업계는 60년대, 70년대 작은 레이블의 시대에서 80년대 이제 음악 산업이 보수화되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 네. 방송과의 여러 가지 유착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다양한 미디어의 활용법이 늘어나면서 대기업 위주로 가는 뭐 이건 절대 불변의 흐름이 있어요. 네. 미국을 예로 들면 지금 소니뮤직이나 워너뮤직, 그다음에 유니버설 세 개가 소니뮤직 하나만 마켓쉐어가 20%가 넘습니다. 아, 그리고 뭐 유니버설이나 워너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레이블이 그냥 그 아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SM이라는 하나의 레이블, 우리나라도 지금 어쨌든 아까 정확히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사주 프로듀서, 음악 프로듀서 출신의 사주의 이름을 딴 그렇죠. 음악 레이블이 지금 기업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운영된 큰 기업인 그렇어요. 것처럼 그러니까 예. 일종의 구멍가게 단계에서 지금 이제 미디어 컴퍼니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전문 경영인도 들어오고 네네. 이제 세대 교체도 되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뭐 자연스럽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냥 뭐 늘 있어 온 우리가 이제 그걸 목격할 뿐인 것이지 이미 미국에서는 80년대, 90년대 한번 결판 났죠. 결판 났던 네, 일이다. 방송국까지도 인수하고 뭐 아주 뭐 빅딜이 많았죠. 네. 근데 우리도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알겠습니다. 그 이성수 지금 대표가 네. 14번 폭로하겠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번 했어요. 네. 이성수 대표의 그 폭로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의 판단으로는 이번 폭로가 현 경영진에게 부메랑이 되고 발목을 잡을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폭로가 나오고 있는데 예, 한 3, 40초 남았어요. 예, 똑똑한 주주나 팬들은 현 경영진과 예. 하이브 이 대결인데 예. 이수만에 대한 대결이 아니거든요. 아, 근데 이수만 그렇지, 씨를 그렇지. 공격하면 같이 했던 자기들의 과오가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 자백처럼 예, 그럼 보일 하이브 수 입장에서는 현 경영진을 오히려 밀어내는 효과가 더 자백으로 더 명분이 세지는 명분이 거예요. 생긴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발목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어쨌든 간에 해외 팬들은 이거 뭐 어떻게 반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것도 계속 갈려요. SM이 없어지는 것에 그냥 단순히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도 있고. 예. 하지만 이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또 큰 기업이 하나 나오나 이런 기대감을 또 보여주는 팬들도 있어요. 자,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와 경제 양측면에서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SM과 하이브 사태. 두 분 덕분에 이런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었어요. 박시동 경제평론가, 김영대 음악평론가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